동서양 최초의 대결이 페르시아 전쟁이었다면 서아시아와 동아시아 간의 최초의 대결은 탈라스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주인공은 고구려 유민의 후예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고선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고구려 사람이었다고는 하나 고선지는 요즘으로 치면 고구려인 2세쯤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선지 본인은 당나라에서 태어나 당나라에 충성한 군인이었으니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와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 고선지전에 그를 분명히 고구려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고 자치통감에는 동료 장군들로부터 개똥 같은 고구려 놈이라는 모욕까지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망국 유민의 삶이 그다지 평탄하진 않았던 듯 합니다. 고선지는 당나라의 서역 방면 절도사였습니다. 절도사는 오늘날 지방군 총사령관쯤 되는 자리입니다. 당나라는 절도사로 흥하고 절도사로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절도사의 역할이 중요했던 국가였습니다. 정복된 이민족의 후예에게 그런 자리가 돌아간 것을 보면 고선지의 재능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사 시간에는 탈라스 전투에 대해 꽤 중요하게 다루지만 정작 당시의 전투 규모로는 그리 큰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 사람들도 탈라스 전투의 결과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탈라스에서의 패배에도 고선지는 별다른 문책을 받지 않았고 중앙정부로 복귀해 고위직을 지냈다는 게 그 방증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의 후폭풍은 동시대 당나라 사람들의 생각만큼 간단치 않았습니다. 비단길은 동서양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종교, 사상, 문화가 활발히 교류되던 문명의 통로였습니다. 중국의 비단길 경영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중국의 통일왕조들은 예외 없이 비단길 경영에 공을 들였습니다. 최초의 시도는 한나라에 있었습니다. 비단길이 처음 열린 건 한나라 문제 때의 일이며 비단길을 통한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가 바로 고선지가 활약했던 당나라 때였습니다. 당나라는 중원에서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까지 이어지는 비단길을 경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당한 국력을 소모해가면서 서역까지 자국 영토로 유지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로 한나라와 당나라를 꼽습니다. 이 두 나라는 비단길을 경영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송나라와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왕조였지만 비단길을 경영하진 못했습니다. 비단길은 팍스 몽골리카를 구현한 몽골 제국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자신들의 바다로 만들었다면 몽골은 비단길을 자신들의 가도로 만들었습니다. 몽골이 도흥에서 서에 이르는 무역로를 단일 세력권으로 통합하면서 비단길은 완전히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폴로가 동방 견문록을 쓸 수 있었던 것도 몽골 제국이 비단길을 완전히 통제하는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은 내륙 국가가 해양 국가보다 못한 게 현실이지만 이 비단길 덕분에 전형적인 내륙 국가였던 중국은 상당 기간 동서교역을 통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탈라스 전투는 고선지 개인에게는 잊고 싶고 당나라에게도 유감스러운 일이었지만 세계사적으로는 기억해둘 만한 사건입니다. 탈라스 전투를 통해 중국의 제지 기술이 이슬람으로 전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군대에 잡힌 당나라 포로들 중엔 기술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제지 기술은 막 피어나던 이슬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전파되면서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에 공헌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탈라스 전투는 고대의 길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탈라스 전투에는 문명의 교류란 평화적인 교역뿐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단길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끝내 전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놀랍게도 전쟁 중에도 문화는 교류되고 있던 것입니다. 비단길은 오늘날에도 파키스탄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잇는
포장도로로 부분적으로나마 남아 있습니다. 길은 자유를 확산시킵니다. 사람들은 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길이 자유로운 통로가 되고 도시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면서 현대 문명의 고도화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시에서 자유롭게 활동적인 삶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하면서 도시는 자유의 상징적 존재로 발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의 중심지로 발달한 도시들이 나왔는데 런던, 뉴욕과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